걷는 것이 고통이 된다. 쑤시고 찌르는 지독한 통증으로 중장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 이 무릎끼리 사이가 이렇게 부닥치니까 이렇게. 인공관절 해야 되겠죠, 심하면. 하루에 10만 번 이상 움직이는 무릎 관절의 수명은 고작 60여 년인데요. 관절염 통증은 뼈를 갉아먹는 고통과 맞먹는데요. 또한 거의 평생 지속해 암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관절을 지켜라. 노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바꾸는 관절 건강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튼튼한 관절로 20대의 활력을 자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젊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젊게 살고 계신 분 맞아요. 일곱, 여덟. 씩씩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한 사람. 관절 관리의 고수 황현실 씨를 만났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섰을 때요, 안장 높이가 자기 골반뼈까지요. 그 높이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무릎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무릎이 높거나 너무 많이 낮거나 했을 때 각도에 따라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더 가거든요. 안장 높이는 골반 높이에 맞춰 조절해 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라이딩 출발! 자전거에 푹 빠져 전국 팔도를 누빈 지 햇수로 5년째. 자전거를 타면서 정신 건강은 물론 관절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그녀. 황현실 씨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유의하는 점이 있으니 바로 관절이 아플 때 경사가 심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금물, 평지에서만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만큼 힘이 생긴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7, 80km 이상을 타면 2, 3km는 몸무게 거뜬히 빠지고요. 근육량은 생기고요. 두 아이를 키우며 막상 나를 돌보지 못했던 지난날. 갱년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관절 통증과 허리 디스크까지 찾아왔습니다. 출산 이후에 허리가 망가져서 디스크로 바뀌어가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무릎으로도 좀 연결이 가더라고요. 자전거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또 무릎 관절에 도움이 좋고, 네, 허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현재의 몸이다. 꾸준한 관리로 이제 관절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는데요. 유쾌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시죠. 액티비티하고 보시면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훌륭한 몸매를 갖고 계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라이딩할 때 항상 즐겁게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죠.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과연 황현실 씨의 관절 나이는? 관절 나이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팔 벌려서 다리 한쪽 들어 올리고,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팔 벌리고 다리 한쪽 들어 올리고 눈 감으셔야 됩니다. 네. 준비 시작. 두 분은 탈락. 네. 감아야 되는 거잖아. 눈 감으시면. 잘한다 언니.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51세예요 올해. 제가 4살 더 많습니다. 완전 관절 나이는 건강 나이를 봐야죠, 건강 나이. 앞으로도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가려면 관절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즐겁게 살아야죠.
제 롤모델이에요. 아, 좋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진짜? 그렇다면 관절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화의 현상으로 관절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규숙 씨를 만났습니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관절 통증을 느낀다면 이미 연골은 거의 다른 상태인데요. 실내에서 왜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다니세요? 왜요? 무릎 통증 줄이려고요. 발바닥도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나아요. 무릎의 통증도 훨씬 좋아요. 안 쉬는 거와 쉬는 거와 달라요. 실내에서 신발을 신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무릎을 따라다닙니다. 어찌나 아픈지 잠을 설치다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여러 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을 적마다 이게 부닥지니까 이 무릎끼리 사이가 이렇게 부닥지니까 그때마다 통증이 말도 못했지. 근데 이렇게 어느 날인가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애미야 내가 그랬어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지독한 통증 때문에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팡이 없이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수술 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통증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는 모든 일이 고통입니다. 특히 방바닥에 앉는 일이 가장 괴롭다는 이규숙 씨. 앉고 보니까 일어날 게 걱정이네. 참나. 애미야 나 좀 도와줘. 그렇지. 그렇게 일어나야지. 아이고. 엄마가 무거워서 애미 힘들었겠네. 여기 앉으셔. 응, 알았어. 왜 바닥에 앉으셨어? 아, 그냥 앉다 보니까. 다리 이렇게 해보셔. 응. 다리 이쪽으로.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이 관절염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뼈를 감싸는 연골이 닳아 발생하며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노화, 관절에 생기는 상처나 감염 등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연골이 약 10% 파괴되고 약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말기에 접어들면 연골이 거의 닳아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며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써서 자고 나면 또 몸이 가볍고 또 괜찮은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일은 다 하는 거지.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 싱크대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연탄왕 유행이었을 때는 다 앉아서 있지. 앉아서 다 빨래하고 저 구부려서 다 칼질하고 서 있는 그 도구가 없으니까.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은 관절염. 또 집안일 하셨어요? 응?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하고 살 수 있나? 적당히 하는 거지. 애미 고생 시키네. 여기 짚지 마셔. 안 집어. 아, 집건 사야지. 9시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을게요. 주방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사는 입장도 아니고 또 아버님이랑 새끼를 해 드셔야 되니까 뭐 밥 차리고 금방 치워도 1시간은 거의 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음식 만들고 하실 때 하는 모습 볼 땐 좀 나 약죽 다 했어요. 그래도 이쁘게 됐어 나는. 야 요즘엔 의학이 그래도 많이 발달해서 이 정도야. 많이 일을 안 한다.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안 한다. 육체 노동을 덜 한다. 나를 위해서 쓴다. 최근 송현 씨에게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계단을 내려갈 때라고요. 이게 내려올 땐 한 번씩 이렇게 꺾인다고. 그리고 손을 자꾸 잡으시네. 응. 힘을 이게 이제 힘이 빠지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자꾸 잡게 되지. 살얼음 걷듯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같은 데서 퍽 주저앉아 버리면 발목이 접질리면 또 우리는 이 나이에 또 골다공증까지 있다는데 뼈 부서지면 어떡해.
완경 이후 찾아온 골다공증. 그 후 무릎 통증까지 생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겠거니 여겼습니다. 관절염이 시작된 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파도 그냥 잘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무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쯤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관절도 안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작년 3월, 4월 초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성 환자의 2배가 넘는 퇴행성 관절염 여성 환자. 집안일 등으로 무릎을 구부리는 일이 많은 여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 질환 중 하나 관절염입니다. 여성에게 관절염이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폐경에 거치면서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넓어서 걸을 때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약 30% 정도 더 받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되면서 무릎 관절 안쪽 연골이 빨리 닳아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진 이후에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는데요. 바로 짝다리 짚는 것. 다리를 똑같이 놓으면 이쪽 골반이 아프니까 당연히 이렇게 힘을 빼게 되고 힘을 빼게 되다 보니까는 중심이 안 잡히니까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대게 되죠. 그래서 이쪽 안 아픈 쪽에다가 힘을 아무래도 많이 주게 되죠. 디디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꾹꾹 뭔가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 듯한 느낌? 짝다리를 짚으면 골반이 틀어져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집안일로 쉴 틈이 없는데요. 무릎을 꿇고 바닥걸레질을 하는 송현 씨. 무릎을 꿇는 자세는 체중의 9배가 넘는 하중이 무릎에 가해져 연골 손상을 더욱 가속합니다. 무릎이 아파 자세를 이리 틀고 저리 틀다 보니 허리 통증으로 번진다는데요. 그 때문에 집에서도 허리 보호대를 꼭 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래도 이거를 좀 지탱을 해놓으면 힘도 덜 들고 통증도 좀 덜한 것 같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보고 뭐 어디를 잡아줘서 좋네 어디를 잡아줘서 좋네 해가지고 얘가 딱딱해서 등이 아픈 거예요. 그 움직이다 보면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게 이제 이거 산 거예요. 관절 통증 완화에 좋다는 것은 보호대며 각종 운동기구까지 안 사본 것이 없다는 송현 씨. 하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요. 여기 뭐 무릎에 근육에 힘이 없으면 또 아프다 뭐다 하니까는 무릎에 힘 기르려고 하니까 계단 오르기가 좋다는데 계단을 올라다니기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스태퍼로다가 계단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밟으면서 무릎에 이제 근육 올리려고 하는 거죠. 적당한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지만 송현 씨에겐 예외인가 봅니다. 결국 얼마 하지 못하고 금세 포기하고 마는데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도무지 가실 줄 모르는 무릎 통증. 마지막으로 종류별로 구비해둔 파스를 꺼냅니다. 붙이는 파스만으로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는 그 위에 뿌리는 파스까지 덧바르곤 한다고요. 이것도 붙이면 아니 뭐 그냥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래. 그래갖고 뭐 한방 좋다래서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뭐 약효 좋다래서 사보고 그때 잠깐. 네.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파스 붙여줬으니까 좋아지겠지 뭐 이런 거. 송현 씨의 고민 잠시 후 풀어드릴게요. 걸음걸이를 보면 관절염을 알 수 있다?
신발 뒷굽에 바깥쪽만 달아있다면 팔자걸음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에 변형이 일어난 경우 팔자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오른쪽 무릎인데요. 애가 아파요. 정형외과 가면 사진 찍으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만 그래요. 인공관절 해야 되겠죠, 심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부터 발병하며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빨리 닳기 마련. 최근 서양훈 씨에게 무릎에 이어 또 다른 곳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오른쪽 이것만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으면서 아팠어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마디마디가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가 좀 부어가지고 손 마디마디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특별한 약은 없대요. 문제는 이게 아프다는 거죠. 통증이. 관절염 하면 보통 무릎 관절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손가락 관절염도 관절염의 유병률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손가락의 경우 일생 동안 약 3천만 번 이상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 연골이 닳아서 다른 직업을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자극이 가는 활동이 무리하게 될 때 더 쉽게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양훈 씨.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 손을 쓰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아, 왜 이리 아프지? 회사원이었죠. 그 경리과에서 그건 장부를 전부 100% 수기 기장이었거든요. 예,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쌓여서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얼마 동안? 25년이요. 손가락 마디 사이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염증, 통증이 발생하는 손가락 관절염. 무릎에 이어 손가락 통증까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서양훈 씨에게 어떤 솔루션이 내려질까요? 자,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이 관절 건강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오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현재 관절이 좀 어떤 상태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면 이렇게 발목 같은 데나 무릎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고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손이 좀 많이 부어요. 손이 많이 붓고 이게 안 오므러진다 그러죠? 있죠.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안 돼서 주물러야 돼. 그러니까요. 서양원 씨는 혹시 어떤 상태신가요? 갈수록 그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예, 무릎하고요. 그다음에 손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가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마디마디가 구부러지면서 튀어나와요. 한번 좀 손가락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 마디마디가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좀 굽어 있으시고 여기도요. 이 끝에 마디가 굽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관절이 부어 있으시죠. 딱딱하고 뻑뻑하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그렇죠. 저절로 구부러져 있고. 더 옮겨져요. 아이고, 벌써 변형이 왔네요. 그래서 손가락에 관절염 온 상태예요. 나이 때문에도 이제 노화가 되면은 관절에 붙어 있는 이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심하게 온 경우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서양훈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정밀 검진을 통해 무릎 관절 상태와 몸 안의 염증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 정도를 알 수 있는 워맥 지수도 알아봤는데요. 과연 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 모두 높은 통증 수치가 눈에 띕니다. 병원 검진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우리 송영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
2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예, 서양우님 같은 경우에는 1기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네. 주위에 이렇게 이제 관절염 같은 걸로 좀 걱정, 이제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봤을 때, 관절염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때문에 이제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시면요.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실제로요. 관절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이 삶의 질이요. 암이나 기타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연골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요. 관절의 그 운동 있죠. 뭐 걷는다든지 뭐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 이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그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골절상이라든지 타박상과 같은 이 어떤 기타 다른 충격에 약하게 되거든요. 이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요. 표정이 안 좋아지죠.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관절염 통증.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관절염의 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관절염 통증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요, 연골이 마모되기 때문이에요. 연골이라는 것은 약 3mm의 그 얇은 두께로 된 기관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어떤 신경이 존재하지를 않아서 거의 다 마모될 때까지 웬만한 자락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모되고 나면 재생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얘기를 들으면 내가 통증이라는 게 왔다 그러면 이미 연골의 손상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진행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마모됐다라고 보시면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예방하고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통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통증 잡는 마사지. 자,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이 좀 시큰하고 아프고 할 때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통증도 완화시키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아이고, 네. 소리 나고 잘 앉지 못하시고, 네. 좋습니다. 슬개골 들어보셨어요? 슬개골? 이 슬개골이 잘 움직여주는 게 무릎 건강의 첫 번째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아래 안쪽으로 움직이고요. 무릎을 폈을 때는 위 외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임이 거의 대부분 소실되어 있어요. 슬개골을 아래 내측, 위 외측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슬개골을 위아래로 잡아주시고 아래 내측으로 밀었다가 위 외측으로 올려주고 아래 내측, 위 외측 30초 정도 움직여줍니다. 아버님 아프세요? 버티기가 힘드네요. 앉아있는 게 힘드시죠? 네. 네. 보통은 의자에서 하셔도 되고요. 다리를 좀 넓게 옆으로 벌리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손을 해볼까요? 해보시고 여기 안에 슬개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개골을 요 안에 싹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위아래로 문질러줍니다. 아래 내측, 위 외측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럼 무릎에 놓고 약간 사선 방향인가요? 그렇죠. 네,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슬개골의 움직임만 개선을 해줘도 무릎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 슬개골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동작으로 또 진행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슬개골 밑에서부터 이 정강이뼈 앞에 붙어 있는 힘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슬개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힘줄이 굉장히 이 대퇴사두근이 아까 전처럼 약해지면서 타이트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릎의 압박력을 증가시켜가지고 통증을 또 발생시키고 또 관절염에 또 주요한 또 근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슬개건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아래쪽을 부드럽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조금 안 좋은데요?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아우, 안 좋죠? 네, 아우, 아프죠? 아파요. 아이고, 아파. 얘가 지금 슬개 건이고, 요 옆쪽에 역시 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좀 괜찮으셨죠? 예, 소리가 덜 나네요. 소리가 덜 나고 덜 아프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될 부분은 바로 뜰와근, 바로 오금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 무릎 관절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무릎 관절 뒤쪽에서 무릎 관절 전체의 조직을 좀 보호하고 앞쪽으로 다리가 밀리지 않게끔 잘 유지해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 아버님처럼 무릎이 뒤쪽으로 좀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또 잘 풀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폈었죠? 지금은 이렇게 구부려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오금 아래쪽 부분에 딱 엄지손가락 대고 앞쪽에 정강이 뼈를 잡고 엄지를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호흡 쭉. 저는 풀어졌으니까 이제 또 한 번씩 제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부위는요, 요 부위예요. 아프시죠? 네. 쭉 이런 느낌으로 해치면 되고, 아우,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네요. 여기 부분이에요. 네, 여기 부분이에요. 네. 요렇게 해서 한 8초 정도 잡아주시고, 놔주시고, 잡아주시고, 놔주시고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10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게 이 오금근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금근을 잘 풀어주면은 무릎 관절이 뒤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관절염의 약간 키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꼭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왜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관절염이 심해지면. 네, 그러면 그것도 이쪽 안쪽 근육이 약해져갖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건가요? 그쵸. 그 구조가 점점 틀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무 강한 마사지는 오히려 무릎 관절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은 움직이는 관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지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무릎 관절 압박력이 더 증가해서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자주 푸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잡는 두 번째 솔루션. 우리 두 분요, 평상시에 관절염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함 많이 호소하셨는데 집에서 관절염 통증 생기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주로 파스를 많이 붙이고요. 허리 쪽으로다가 아플 때에는 지지대 같은 거, 무릎 관절에도 지지대가 있어갖고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파스를 처음에 이렇게 붙여봐요. 근데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또 진통제를 먹어봐요. 그리고 손 같은 데는 어떻게 파스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마디마디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관절이 안 좋으면은 이제 파스를 주로 붙이거나 아니면 뭐 따뜻한 뭐 온찜질 아니면 또 차가운 냉찜질 뭐 이런 데 넣으시는 게 있는데 파스도 보니까 온 파스하고 냉 파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관절염에는 어떤 파스를 붙여야 됩니까? 냉파스는 급성 염증 쪽, 급성 통증에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급성 타박상이나 뭐 골절상 같은 그런 통증에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따뜻한 뜨거운 자극을 주는 핫파스 종류는 만성 통증에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성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 따뜻한 자극을 주는 따뜻한 핫파스를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자극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자극이 되고요. 또 피부 내로 소염 진통 성분이 침투가 되면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또 이제 파스를 붙일 때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적정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12시간 이상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파스 안에 있는 접착제 성분 때문에 알러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파스 성분으로 인해서 뭐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화상에 이르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요. 파스를 붙이거나 바르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파스를 하고 나서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파스를 붙일 때 그 접착제나 파스 성분이 손에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손에 묻어있는 그 성분이 뭐 구강내의 점막이라든지 눈에 묻게 되면 알러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파스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붙이는 이제 수제 파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만들 수제 파스의 재료는요. 크게 두 가지. 크림과 보스웰리아 가루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수제 보스웰리아 파스. 네, 근데요. 보스웰리아가 뭐예요? 이 보스웰리아는요, 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 이 나무 수의 그 송진 같은 것을 굳혀서 만든 식물성 원료입니다. 그 보스웰리아는 한약에서도 그 관절에 좋은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약재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등의 진통 수용제로 기록되어 있는 보스웰리아. 수제 보스웰리아 파스 함께 만들어 볼까요? 수딩젤과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1대1로 섞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10초 만에 완성! 통증이 있는 부위에 펴발라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어떠세요? 화한 느낌이 있어요. 화한 느낌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관절 부위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을 위해서 팩을 하는데 이 무릎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스웰리아 팩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보스웰리아도 결국 이제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보스웰리아에 들어있는 보스웰릭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켜요. 결과적으로 효소 활동이 억제되니까 염증 발생이 완화되는 그런 특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권해드릴 것은요. 이 단순히 보스웰리아만 들어간 1세대 보스웰리아에 강황과 가자가 혼합된 2세대 보스웰리아입니다. 그래서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이에요. 자, 첫 번째 들어있는 건 바로 뭐냐 하면요. 강황이 들어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기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는 게 강황인데 강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레의 주원료로 알고 있고요. 강황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는 바로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요게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효소인 COX2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통증도 좀 없어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성 관절염 같은 것들의 발병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린 나물처럼 보이는 거 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자 그러니까 가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자는 모르겠다는 게 가자나무 열매거든요. 자, 가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요. 항산화제인 갈산이라는 게 풍부한 게 들어있는데 이 갈산이 그 골관절염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발표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이 복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보스웰리아, 강황, 가자는요. 이 세 가지 원료 모두 5천여 전부터 유래되고 있는 인도의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 등재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 섭취 후 2주 만에 통증 정도가 개선됐는데요. 관절염 중증도 평가지표 LFI 검사 결과도 2주 만에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신체적 기능 평가지표인 워맥지수 결과 역시 2주 만에 통증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뭐든지 과유불급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400mg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실 경우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설사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2주간 실천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2주간의 실천을 응원하면서 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 관절을 지켜라. 어머, 안녕하세요. 일단은
김부아예요. 어서사사사마소사 어서 오세요. 1981년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며 유행어 제조기로 불리던 김부아 씨. 관절 건강 고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김부아 씨의 러브하우스. 지금의 평화로움과 달리 건강에 위기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7년, 8년 전에 이제 무릎이 좀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가니까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근데 점차 부어올라요. 그래가지고 무릎만 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장단지까지 뚱뚱 부어요. 이제 몇 년 되니까 그 발목까지 부어갖고 이렇게 조금만 살짝만 걸어도 마치 발목이 삔 것 같은 이렇게 불쾌한 느낌 있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조금 조심하면서. 제가 뭐 보여줄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관절 망가진다. 그 표본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제가 이게 그 무대나 평소에 신고 다녔던 신발이에요. 세상에 이게 정말 이게 한 12cm 될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걸 신고 그렇게 뭐 다니고 그 다음에 무대에도 쓰고 평상시에 신발로 애용을 했으니 제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휴. 하이힐을 신으면 신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를 지탱하기 위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김부아 씨만의 관절 건강 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거 들고 나오신 거 그거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이게 운동하려고요. 요가 매트예요. 무릎 관절이 정말 많이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아팠어요. 통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죠. 스트레칭 겸 운동이에요. 이게 관절 운동. 예, 발가락, 종아리, 무릎, 허리.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은 까치발 운동은 관절에 부하되는 힘을 분산시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이 나무 자세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나무 자세도. 아, 거기 나무 자세? 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무 자세 운동. 다리를 땅에다 이렇게 대고 앉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1년 365일 다리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항상. 매일 빼먹지 않는 다리 버티기 운동까지. 여기서 잠깐! 김보아 씨에게 주어진 달걀 미션. 오, 이게 뭐예요? 어디 멍 없애는 건가? 이게 뭐예요? 삶은 달걀 선생님. 삶은 달걀이요? 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저희가 간단하게 그 관절염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걸로요? 네. 삶은 달걀을 무릎 뒤쪽에 넣고 이렇게 무릎에 힘을 줘서 깨뜨리면은 이제 튼튼한 관절이. 네. 그거 안 깨지면 망신이네 그러면. 아유, 깨질 겁니다. 아, 갑자기 조금 떨리네 부담되고. 야 이거. 자, 됐나요? 쏙 들어갔는데? 잠깐 해보세요. 예. 깨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아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와! 헛되지 않았구나. 계란까지 이렇게 깨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 쭉 저는 이 습관 그대로 저는 이 관절 관리, 건강 관리 하려고요. 김보아 씨의 두 번째 관절 건강 비법은 음식에 숨어 있다는데요. 카레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에도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은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보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사다가 하는 카레는 강황가루가 한 10%밖에
10%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진하고 깊게 더 좋게 먹으려고 강한 거를 조금 더 첨가하려고요. 필요는 없고 조금만 이 정도만 더 첨가해도 아주 좋아요. 예. 김보아 씨의 관절 건강 비법, 강황가루가 듬뿍 들어간 카레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 나 너무 잘 만들었나 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 지금 드신 건 뭐예요? 보스웰리아요. 보스웰리아가 또 관절에 도움된다 그래서 같이 먹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맛있는 각종 채소와 뭐 이것저것 섞어서 맛있는 그 카레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카레도 뭐 제가 듣기로는 좀 관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는 김에 제가 이제 보스웰리까지 이렇게 관절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챙겨 먹죠. 예전처럼 해오던 습관대로 꾸준히 하면은 더 앞으로 뭐 예방 차원에서도 더 좋아질 거고 더 아주 튼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대로 이렇게 그냥 쭉 식습관 가려고요. 또다시 만난 황현실 씨. 어디론가 바삐 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길인가요? 관절 지키러 가야죠. 네. 지금까지 관절 지켰는데? 네. 또 어딜 가시는 네, 거예요? 밖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저희 또 여기 실내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곳이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실내 자전거 연습장을 이용한다는데요. 황현실 씨의 자전거 사랑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타기 관절에도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황현실 씨. 파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비오듯 흐르는 땀이 운동 강도를 증명해 주는데요. 20대 제작진도 도전해봤습니다. 왜 경험을 해보셔야죠. 느낌을 알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팔이 너무 의지하시면 너무 힘들면 안 돼. 피곤해져요. 어깨가 아파요. 승모근이. 기업 연속으로만 오르막 내리막 평지 이거를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를. 네. 확실히 젊으셔서 잘 타신다. 20대에 있어서. 지금 제가 쉬워 보여가지고 한번 타보시라 했더니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잘 타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리 후덜덜덜 쓰러지지 마시고. 땀 나죠? 땀 나요. 자전거 타셔야겠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피디님도 자전거 타세요. 운동해야겠습니다. 예, 자전거 타세요. 무릎 나가기 전에. 자전거 운동과 더불어 이것으로 관절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는 이것은? 예, 보스웰리아라고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필수의 플러스 알파로 구조제 역할이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2주간 관절 통증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한 두 사람. 서양훈 씨는 손가락 관절 물리치료를 시작했고요. 편안한 신발로 교체,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통증 완화 마사지도 꾸준히 실천. 하이힐을 신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나아진 송현 씨. 마사지도 또 하고 틈틈이. 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도 매일 섭취했습니다. 2주 후 과연 두 사람의 건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재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통증 수치가 매우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끔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약도 먹고 그 관절 그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관절 운동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약 잘 먹고 마사지 잘 하고 관리를 잘 하고 하면 또 운동도 곁들이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대로 쭉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두 다리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걷는 것 모두의 바람인데요. 관절 통증을 잡아야 건강 100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절 관리 지금 시작하세요. We got a brand new night. Good love will soon arrive, and when it does, then come a little closer. Have you ever seen the stars burn out into the dark, and as they go, say it was nice to know you.